마치 로컬이라는 곳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되게 그 지역이라고 하는 고유성을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되게 납작하게 보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지역이라는 곳이 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터이고 히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더 나다운 삶을 위한 서울 밖 레퍼런스, 서울 밖을 선택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서울 밖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전달자 파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주류 사회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컬에서의 삶과 대안적인 삶이 등호를 그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기에 서울 밖이 더 적합한 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대학 시절부터 대안적인 삶을 직접 살아내고 계시는 분과 함께 서울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치지향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드랩의 이연숙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는 누구신가요? 네, 저는 경북 의성에 살고 있고 경북 의성에서 의성을 중심으로 옥천이랑 서울 등을 오며 가며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까 소개해준 두두랩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두랩은 그 삶을 나답게 하는 기술을 주제로 사람들한테 생활 기술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생활 기술을 중심으로 기농 기촌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도농을 좀 연결하는 일이랑 또 농촌에 필요한 문화 기획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음식이라던가 다양한 좀 기술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드랩의 그 슬로건이 삶을 나답게 하는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생활 기술은 무엇이고 그 기술이 왜 삶을 나답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생활 기술은 사실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적정 기술을 좀 낯설어 해가지고 또 생활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 기술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뭔가 기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예를 들자면 핸드폰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농사를 짓더라도 이제 엄청 큰 규모의 뭔가 그런 이제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술은 이제 그런 기술도 있지만 사실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내 방에 전구를 고친다던가 뭐 내 물건이 고장났을 때 이거를 고친다던가 아니면 집에서 정말 요리를 해먹는다던가 이제 그런 걸 생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 적정 기술은 이제 이런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개념과 더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뭔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하고 또 그게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좀 착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또 그 점에서 우리가 너무 대기업이나 이런 그 거대한 자본이 기술을 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자기 삶이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실제 이거를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고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삶을 나답게 하는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기술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전에 교육을 하는 일을 했었고 그래 보니까 이게 내 몸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집수리 기술이라던가 요리 이런 것들은 내 삶에서 무언가 특히 물리적 공간에 내가 변화를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 신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 공간이 일종의 접속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공간에 내가 이렇게 아주 짧게나마 한번 접속해보는 경험이 되게 자기의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살게끔 해준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 그런 의도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뭐 아주 작게라도 내 집에 뭔가가 고장이 났을 때 그거를 그 전까지는 누군가를 불러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주는 그런 만족감 같은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내 집에 뭔가 이제 전등이 고장 났을 때 사실 꼭 고치지 않더라도 이게 이런 이유로 설계되어 있고 구조가
내가 만약에 고칠 수 있건 없건 이렇게 하면 고쳐지는구나. 그리고 또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약간 불안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을 불러야 될까? 뭐 비쌀까? 그런 고민을 했다면 이런 구조고 나는 고칠 수도 있고 친구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자를 불러도 되는구나. 그러면 나한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그냥 첫 번째로 이게 굳이 이제 고치는 상황까지 안 가더라도 이 메커니즘을 배우는 그 순간 그리고 뭐 드릴이라던가 그런 공부를 다루는 그 순간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네?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런 이해의 순간에 되게 뭔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니 오는 그 성취감? 혹은 용기? 그게 굉장히 주체성을 키워주는데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더 나다워진다라는 게 공감이 되네요. 네. 현숙님은 이제 의성 출신이었다가 서울에서 한 10년간 사시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유턴 청년이신데요. 네. 서울에서 10년이나 사셨는데 의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만 생각해보면 막 엄청 특정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여러 흐름들이 좀 맞물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서울에서 20대 초반부터 뭔가 이제 대학을 자퇴한다던가 그러고 이제 그 당시 국가폭력 현장에 직접 가서 뭔가를 연대해보는 경험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사회에서 내가 정말 계속 저한테 키워드는 주체성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뭔가 이 구조를 이해한 채 좀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 이제 그렇다 보니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서울에서 어떤 점에서 공부를 하고 막 굉장히 멋진 이론가들이나 뭔가 사회운동이라던가 아니면 대한 영역에서 문화라던가 그런 것들을 막 공부하면 그곳에 좀 그런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걸 막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오히려 내 삶터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뭔가 내 삶도 살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공동체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20대 후반에 하게 된 것 같고 사실 이 과정이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다짐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 계속 머리로 생각했을 때 내가 실제 그렇게 살지 않고 뭔가 머리가 비대해지는 그랬을 때 오는 어떤 단점들 혹은 나에 대한 어떤 비판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도 불편하고 또 그런 비판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으니까 이제는 내 몸으로 좀 더 살기 위해서 그 실제 내가 말한 것들이 내가 살았을 때 어떻게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는지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우연히 또 정말 29, 30 그 즈음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이론으로만 배우고 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말 내 몸으로 살아내야겠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아까 좀 이야기해 주시긴 했는데 저희 이제 공식 질문이어가지고 현숙님이 서울 밖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택한 이유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실제 이렇게 실천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좀 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두드랩은 생활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대상들이랑 엮어내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뭐 청년, 어린이, 여성, 특히 이주 여성, 그리고 뭐 그 환경교육이랑 엮어서 생활기술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숙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제가 되게 듣고 싶었던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기술이라는 영역을 멀리서 보면 되게 뭔가
이걸 직업으로만 배우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영역으로 저는 보게 되면 되게 그걸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삶을 나답게 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대상이라고 하면 모든 것 같아요. 지구별을 살아가는 모두.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자기 삶에 필요한 일종의 정말 내 신체를 사용해서 네. 또 도구를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이제 좁혀나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어떤 공간이나 어디에 가면 어떤 특정한 그 순간들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주 여성들을 만나야지 정착 교육을 해야지 하고 의성에 왔다기보다는 네. 의성에 왔을 때 뭔가 이 공동체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자꾸 눈에 보이는데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공공의 영역이 등장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들의 삶에서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주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기존의 이주 여성들이 되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황들을 좀 단편적인 교육들을 듣거나 아니면 정착 교육이라고 해도 되게 스쳐 지나가는 교육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센터에서 감사하게도 연락이 오기도 했고 또 저 또한 그러면 정착 교육을 좀 기술을 통해서 직조 교육이었는데 직조를 통해서 하면서 조금 정착에 필요한 것들을 좀 문화적으로 시트를 만들어서 좀 같이 적어보고 대화 카드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되게 우연히 기획을 하게 됐고 또 그런 식으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에게 정말 이 기술을 이렇게 변형해서 배워보면 이 어린이들이 자기의 공간이라던가 자기가 살아가는 의성을 이렇게 인식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어떤 연결점들이 보이고 또 그럴 때 또 저는 사실 또 컨택이 와줘야 또 일을 하기도 하니까 제가 만들기도 하지만 또 그런 연결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실 대상들이 제 머릿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웠으면 좋겠다였는데 아주 현실적인 마주침으로 구체화돼서 메이킹되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컨택이 오는 주로 협업하는 것이 가족센터나 또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지금 의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의성군 가족센터랑 그 이주여성 정착 교육을 했었고 또 그 의성의 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 그 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연한 기회가 있었고 제가 이제 집술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제 기존에 엄청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혹은 그 센터장님 표현으로 소양교육처럼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표현을 해주셔서 작년에는 행복기동대 의성에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외에는 사실 제가 올해 이제 일하고 있는 옥천의 고래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그곳 같은 경우에 제가 약간 배우는 마음으로 같이 올해 일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농촌 문화기획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또 정확하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지역에서 필요한 특히 기술이라던가 혹은 제가 할 수 있는 기획으로 일을 또 같이 하게 되는 일종의 B2B가 되겠죠. 그런 파트너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의성으로 오면서 지리산 쪽으로도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지리산 이음도 연결하게 되었고 또 서울도 그 점에서 놓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일이 의성에서만 하기에는 또 도농 연결이라는 또 미션 아닌 또 미션을 그게 고향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나름의 흐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의 파트너들도 이제 거기도 이제 서울에서 그런 생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프란치스코에 가는 그 산다미아노라는 카페가 있어서 또 그곳과도 계속 의성 내려오고 2년 넘게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삶을 그 생태 전환을 위한 집수리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되게 다방면으로 컨택해서 파트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행복기동대는 어떤 분들인가요?
의성이?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네. 이제 의성의 이제 여러 사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돌봄하는 나름의 조직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네. 와서 알게 되었는데 그 점에서 이제 행복 기동대는 그런 어떤 통합 돌봄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이제 그런 민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팀으로 네. 정말 면 단위로 구체적으로 꾸려서 이제 만들어진 그래서 의성의 17개 읍면에 네.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고 주민들로 구성된 네, 거죠? 이제 민간 주민들로 구성되어 네. 있고 이제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실제 그런 일이 뭔가 긴급 돌봄이라던가 또 복지 체계 안에서 이렇게 어떤 민간에서 움직여야 될 때 네. 그리고 그런 소통들이 이렇게 정보력이 사실 민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의 정보라던가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도 교육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키맨들 네. 그리고 되게 움직일 수 있는 플레이어들 네.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역, 그런 네. 우리 마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마을 네.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신 거군요. 네, 아마 자발적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자발과 비자발이 연결돼서 일부 요청에 의해. 네, 아무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또 그게 알고 있는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네. 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그 같이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했을 때 이제 주로는 60대 아버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젊은 여성이 네. 집수리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이게 뭐야? 이 친구한테 우리가 뭘 배우는 거지? 되게 의심의 눈초리로 막 오셨었고 네. 저한테도 되게 도전이었거든요. 뭔가 내가 이 교육을 잘하면 진짜 성취감이 있겠다. 그리고 혹은 내가 이들과 만났을 때 이 교육을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름의 되게 그런 고민의 지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안전교육을 좀 더 중점적으로 했었고 안전교육. 아마 이분들이 기술에 대해서 어쩌면 네. 현장 경험들은 저보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네. 때문에 조금 정말 정확하게 무언가를 알 수 있는 부분, 또 구조에 대한 이해들, 그 네. 공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한 설명, 그리고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되게 나갈 때 막 이렇게 막 엄지를 이렇게 딱 오. 올려주시거나 되게 실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께서 막 별 5개라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교육을 해주고 있어서 고맙다. 그런 피드백을 들었을 때, 되게, 네, 어떤 교육들보다도 특히 고양이고 하니까 엄청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퇴고를 보는 순간 성취감이 막 이랬을 것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의심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심의 눈이 2시간 후에 3시간 후에 바뀔 때,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제 뭐 옥천, 지리산, 서울 막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정말 다른 지역들을 오가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각 지역에서 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옥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성보다도 이전부터 제가 일한 지 거의 6, 7년이 네. 다 되었고, 그래서 옥천은 사실은 월간 오기내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고래실인데, 사실 정말 지역에서 이미 되게 벌써 오랫동안 지역 잡지를 로컬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문화 기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곳에서 기농기촌 교육들을 같이 제가 기획자로서 붙어서 교육하고 기획하고 그래서 시골 언니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이제 같이 기획을 공동으로 하고 또 운영할 때 같이 붙어서 하고 이기 때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또 운영도 해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살아보기도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교육 기획을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대표님이 되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셔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운영도 해보고 그래서 실제 이제 거기에 박누리 편집국장님이나 이상윤 국장님이나 이제 같이 좀 오래된 동료들이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토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일종의 뭔가 되게 정말 공부하는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작년에는 생활근육 강화기라고 해서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사회연대 은행에서 만든
사회연대은행에서 만든 알파라운드에서 지원 사업이 있었어가지고 네. 14회차로 지역 청년들한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네. 지역 정책에 대한 얘기, 요리에 대한 얘기, 또 본인들의 그거를 꾸러미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정리도 하고 네. 또 현장에 지역 청년의 집에 실습도 나가고 그래서 14회차라는 것을 고래실과 제가 같이 엄청 처음으로 해보는 네. 긴 호흡이었고 고래실에서도 그걸 굉장히 해보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교육도 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원래 호흡을 맞췄던 로컬 미디어를 주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곳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활기술 교육이라던가 또 농촌에 필요한 그런 기획들에 대한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네. 지역을 대상화하지 않는 그렇게 어떻게 하면 대상화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그 점에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하고 네. 그래서 옥천은 로컬 미디어와 로컬 푸드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네. 주민 자치 이런 키워드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일하고 있고 네. 지리산 이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골 언니 프로젝트를 하면서 운영했던 그 운영사들과 또 지역 여성들을 네트워킹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해 주셨어요. 몇 년 전에. 네. 그래서 그때 처음 연결을 하게 돼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지리산 살롱에 가서 그 이렇게 발표도 해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네. 로컬 기술 캠프라고 해서 조금 더 이 기술의 영역을 좀 이렇게 화장실을 고치는 조금 좁혀가지고 기술도 고치고 또 30대 이상의 여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좀 이야기도 모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네, 이야기들을 또 지리산 이음은 워낙에 본인들의 네트워킹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또 그 네트워킹 활용해서 제 문제의식을 조금 더 디벨롭해보고 또 거기서도 저랑 연결되면서 조금 더 확장해보는 네. 혹은 이런 기획의 그 장을 좀 열어주시는 네,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 방금 이야기 해주시면서 지역을 대상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를 교육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역을 대상화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게 참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의 많은 키워드들 안에서 로컬이나 지역에서 마치 로컬이라는 곳이 지역이라는 곳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되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지역이라고 하는 고유성을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되게 납작하게 보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분명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이어져 오고 있는 이야기들과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수면 아래로 두고 마치 문제점들만 부각해서 이곳은 되게 문제점이 있는 의성으로 얘기를 하면 인구 소멸만 부각돼서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실제 사실 주민들은 저는 그 키워드를 또 빼고 보면 되게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보면 뭔가 이분들이 되게 불행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지역을 활성화하지 않고 지역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지역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화의 시선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 않게끔 실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듣게 한다던가 지역이라는 곳이 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터이고 히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확 되면서 지역은 소멸되고 있고 이거는 청년들이 가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청년들에게 뭐 지역은 뭐 지원금을 주고 청년들은 이걸 무조건 해결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뭐랄까요 모두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접근이 너무 많다라는 점에서 저도 조금 많이 공감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정착 교육들을 하게 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나 혹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뭘까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계속 정리하고 네. 교육하고 있는데, 사실 청년이라는 세대도 일종의 세대론이 부각된 거는 약자성이 있어서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조건들이 정말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일자리라던가 주거라던가 네. 그 약자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이고, 사실 지역이라는 것도 수도권과 대비해서, 한국은 서울과 대비해서 약자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자원들이 계속 수도권에 빼앗기는 구조, 혹은 그런 것들이 이 지역 안에서는 되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만났을 때 시너지를 내는 게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네. 문제를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저는 실제 이게 조민영 교수님하고 좀 그 지역에 이제 연대 교수님께 오셔서 얘기를 할 때 네. 조금 더 언어가 저도 구체화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슬프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하기 어려운 일인데 네. 뭔가 청년도 되게 사람들이 비판하고, 왜 이걸 가지고 뭐 정말 돈만 받고 떠나자는 시선이 있고, 지역도 그래봤자 뭐 아무것도 안 되지, 이런 되게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고, 네. 근데 애초에 이 구조 자체가 이게 정말 변화의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담보되어 있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한편 아주 구체적인 교육을 해보다 보니까 지역이라는 곳은 더더욱 지금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서울로 가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랬고, 그러면 오히려 전문성을 갖추고, 혹은 저도 내려오기 전에 아주 현실적으로 제가 제 나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었고, 네. 제 나름 커리어에서 여기까지는 얘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것도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파트너 회사들이 분명하게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경제적으로나 저의 전문성으로나 제 어떤 삶의 방식이나라던가 이거를 확립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걸 와서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진지하게 삶터를 이주하고 싶다. 그러니까 탐색으로서의 저는 로컬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주로서의 지역을 이동하는 것은 그런 자신의 역량 강화를 하고 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지역은 역량 강화를 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역량들을 정말 얘기한 것처럼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곳이고, 네. 혹은 그 내 역량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지역의 역량이 아주 높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역량을 다양화하고 극대화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탐색 이후에 내 전문성을 강화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이주를 고민하는 분들이 비단 청년이 아니더라도 네.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알고, 또 특히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한 상황에서 천천히 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소멸이라는 어떤, 혹은 이 요즘 지역이 대두되는 이 속도감, 네. 저는 그곳에 그렇게 너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건 사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쵸. 잘 알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지혜롭게 내려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또 교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원래 이제 질문에는 없었는데 네.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착 교육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착 교육으로는 어떤 것들을 교육을 하시는지,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역에 가보고 싶고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가고 적응할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네. 이야기 들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를 사실 지금 기획하고 하고 있지만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저런 시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정착은 네. 첫 번째로는 삶의 이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서울에서도 이사를 갈 때, 네. 그러니까 삼터를 바꿀 때 준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 혹은 로컬로 이주하는 것도 일단 1번은 그 삼터의 이주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살이라고 했을 때 뭔가 농촌이라고 머리에 그려지는 그림 있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들이라던가 바다라던가 산이라던가 사실 그 물리적 환경이 먼저 떠오르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내가 삶의 이주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집을 구할 때도 나는 예를 들어서 좀 공원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네. 산책이 중요해서 나는 조금 이동거리가 짧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삶을 이주하는 데 해야 되는 어떤 나의 기본적인 네.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게끔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런 생각한 아주 현실적인 조건과 또 나라는 사람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네. 뭐 조금 표현하자면 3디자인의 영역들을 좀 질문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하고요. 네. 그리고 농촌과 어떤 도시, 그러니까 로컬과 수도권이라고 하는 곳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실제 아주 구조적인, 그러니까 행정적인 영역들에 대한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영역이냐면 정말 지역에 딱 정착하게 되면 사실 지역은 인구수가 일단 적고 네. 그렇다는 것은 행정과의 거리감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살고 있을 때 그곳의 행정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또 정보라는 곳이 그렇게 활용해야만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거나 네. 지원을 받거나 혹은 나도 공동체에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보들이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서울에서는 많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서울에서 우리가 서류를 떼러 가거나 네. 뭔가를 신고할 때까지 정보를 얻으러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역은 실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사이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청에 네. 뭐 아시는 삽니다, 팝니다에서 집을 구한다던가 고시공고에서 사업이라던가 그런 지원들을 본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행정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네. 뭐 도청의 역할은 뭐고 군청의 역할은 뭐고 읍사무소의 역할은 뭐고 네. 면사무소의 역할은 뭐고 정말 농협의 역할은 뭐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일종의 좀 이해를 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지역 주민들을 먼저 만나게 하면서 네. 실제 이 지역에서 지역을 정말 잘 살아내시는 혹은 이 지역에 되게 중요한 저는 각 지역별로 어떤 고유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고유성을 만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을 다양한 세대, 다양한 그 젠더를 가진 분들을 만나게 하면서 네. 아 지역의 삶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오래 해오고 있구나. 네. 혹은 이런 시도들이 있구나. 좀 이런 이해를 정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정보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하는 네. 이제 그런 구성으로 옥천에서 하고 있는데 혹은 제가 이주 여성을 만날 때 의성에서 이제 이 구성 안에서 더 들어가서 어떤 문화적 차이를 네. 조금 더 워크시트를 통해서 발견하고 또 스스로에 대한 주체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네. 여기서는 또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 여성이라고 하는 납작한 네. 특히 그런 사회적 시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삶을 선택했고 네. 실제 그런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 선택에 의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네. 이해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교육들을 오히려 더 하고 있는데 네. 그 갈래들이 저는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나의 정체성을 좀 이해하고 네. 이 농촌과 도시의 그 좀 다른 문화, 네. 그 실제 정말 필요한 행정의 어떤 구조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사전에 일자리들을 좀 알아보고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그런 고민들을 이해하고 알아보시는 게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좀 온라인으로도 네, 배우면 네. 또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활동하는 지역을 다양화하는 것의 장점이 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이렇게 그것도 되게 우연인데 내가 여러 지역을 다녀야지 했던 건 아닌데 네. 정말 하다 보니 그래서 이름도 두두랩으로 지은 거거든요. 움직이고 이렇게 두드린다는 뜻인데 저는 이렇게 의성이 고향이고 의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네. 한편 지금 지역이라는 곳에 저랑 공명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가진 곳들이 그곳에 또 가야만 네. 의성에서 제가 다 충족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좀 이런 생태적인 움직임들에 관심이 많은데 네. 옥천에는 실제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더 활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가선 제가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일을 하면서도 역량도 강화하고 네. 정말 선배들도 만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지역 안에서 내가 왜 이런 걸 고민하는데 이게 없지라고 회의적으로 빠지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찾아가고 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경계를 넘나들다 보니까 네. 다양한 지역의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네. 또 그런 이해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역을 정말 우울하게 보지도 않게 되는 것 같고 너무 희망적으로 보지게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네. 좀 그런 것들을 일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연결되었을 때 오는 시너지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네. 또 필요한 그런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잘하는 거를 정말 도와주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이제 거기서 오는 저는 엄청난 정말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지역에서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게 맞다라고 네. 하셨지만 또 그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자원들이 다르니까 네. 내가 어떤 부족함을 느끼는 점을 여기에서 이건 부족해 난 여기서 성장할 수 없어 라고 단정짓고 포기하기보다는 그 지역 자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들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이 좋겠네요. 네, 저는 계속 그리고 되게 이렇게 흐름들이 꼭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저랑 비슷한 세대 혹은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경계 없이 많이 일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좀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또 한 지역 안에서 일자리라던가 또 흐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경계를 넘어다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수 시장에서 충분히 그쵸. 네. 아주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너무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그걸 일종의 지금 이 흐름들을 이해하고 만들어 가고자 하는 혹은 이미 그렇게 정착하신 분들의 어떤 정말 살아내고자 하는 어떤 고군분투 그런 영역에서도 이렇게 넘나드는 시도들이 있고 그런 시도들 안에서 분명히 강점이 있다로 이해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두두랩 이야기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몇 달 전에 사무실도 이제 개업을 하시고 오픈 파티도 진행하고 하셨는데 사무실도 또 직접 만드셨잖아요. 네. 의성에 다시 돌아오신 후에 두두랩을 바로 딱 창업을 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지역의 다른 문화기업 회사에서 일을 하시기도 했고, 뭐 다양한 교육이나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시면서 시간을 쌓다가 이제 해도 되겠다 싶어서 창업을 하신 것 같다고 저는 봤는데 창업 전에 탐색의 시간을 그렇게 충분히 가지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제 그 부분도 저는 아무래도 고향이 의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의 정체성을 이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혼종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10년의 서울 생활이 있고 또 그 이전에 지역 생활이 있었다 보니까 그 혼종에서 오는 그냥 직관이 뭔가 바로 정착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고 또 실제 그 이전에 그런 교육들을 이미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가 내 고향이고 아무리 내가 이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한 지역에 다시 돌아오는 거기도 하고 그 지역을 내가 직접적으로 정말 정착하는 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살아내야만 특히 몸으로 살아내야만 실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어떤 기회들이 있고
정말 어떤 나의 역할이 있을지 하는 게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창업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더 큰 규모의 회사가 있어서 네. 좋은 기회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역시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런 거는 내가 좀 부족하구나, 그런 고민들을 좀 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지고 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라는 키워드는 놓지 말아야겠다. 네. 그 대신 지역을 조금 더 강화해서 로컬 푸드라는 키워드들을 더 추가하고, 농촌 문화기획이라고 하는 영역들도 뭐 영화제를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해야겠다. 그렇게 이렇게 조금 설계를 하게 돼서 창업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앞단위의 과정이 내가 아무리 지역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좀 모두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네. 뭐 최소의 1년 이상의 시간, 그런 것들을 좀 가졌고 되게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 네. 시간을. 탐색의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비슷한 맥락에서 삶으로 조금 넘어와 보면은 네. 고향에 돌아왔을 때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다른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이 의성의 초심자라고 말씀해 주신 걸 네. 봤는데요.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주민으로 다시 자리 잡기까지 그 네. 과정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진짜 이것은 마음 아픈 왜냐면 그러니까 애정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나에게 또 부여되는 기회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말은 그럴싸하게 하더라도 제가 직접 제 삶에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면 그르치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또 저는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머리로는 막 이렇게 해도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에 막 마음이 더 쓰여서 개입했는데 약간 거기서 당황하고 나도 좀 당황하고 뭔가 내가 기대한 반응이 아닌데 그리고 처음에는 이 지역에서 쓰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제가 이렇게 익숙하게 썼던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서울의 언어들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전문성에서 나온 언어들 그런 언어들로 지역의 자리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뭔가 그 갑분싸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나 나름 커뮤니케이션 되게 잘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자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내가 말만 하면 갑분싸가 되지? 이제 그런 분명히 약간 그 핏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했고 아무래도 제가 얘기했던 그 마음 때문에 혹은 정말 그냥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스스로 되게 괴로웠어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혹은 나는 되게 이게 내 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못하면 난 도대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실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상담은 그러니까 저는 정착할 때 이제 그런 안전장치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물리적으로는 일에 대한 탐색기라면 좀 정서적으로는 정착할 때 혹은 제가 이걸 하는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던 제 나름의 이런 걸 성찰하고 변화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담을 받으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가지면서 좀 그 시간들을 또 너무 이렇게 우울로 빠지거나 자괴감으로 빠지지 않게끔 안전장치들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부딪힘도 엄청 많았어요. 뭐 공무원들하고도 부딪히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부딪히고 처음에는 막 엄청 화냈던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너무 문제다 그렇게 했는데 한 3년이 지나니까 애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저의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도 생기고 저도 지역이나던가 그 개별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뭔가 아주 저도 납작하게 보고 비판을 했다면 저 사람의 삶의 맥락이 저분이 하시는 역할이 그렇다 보니 이런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조금 감정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부딪힘이 줄어들고 그걸 어떻게 좀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가고 있어서 나는 그 과정에서 자생적인 청년 조직들도 제가
같이 만들게 되고 네. 그리고 여러 제가 막 자랑했지만 지역의 실제 조직들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을 제가 막 해보니까 내가 혼자서는 그리고 유턴 청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노는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진 귀농귀촌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혹은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하는 귀농귀촌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아무래도 고향이라는 강점을 살려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조직에 좀 들어가 봐야겠다. 네. 그러면서 이 지역을 정착하고 이해하는데 조금 더 마음을 써야겠다. 정보를 이렇게 획득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이렇게 5060 여성들이 많은 여성 유권자연맹이라던가 아니면 남성들로 이루어진 서의성 JCI에 네. 49년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입단을 한다던가. 네. 들어가셨나요? 이번에? 네, 제가 지지난주에 입단을 했고 와. 곧 아마 이렇게 현수막으로 걸릴.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을 저도 되게 재밌게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재밌죠? 네,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좀 JCI 이러면 뭔가 조금 어쨌든 막 까만 정장을 입고 그래서 뭔가 내가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혹은 나랑 결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곳은 제가 느끼기 정말 그러니까 참된 가부장이 너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가족, 네. 내 마을, 네. 내가 살아가는 의성 혹은 대한민국 네. 그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네. 그래서 이분들하고 나하고 다른 뜻하지만 어쩌면 고민이 같을 수도 있겠다. 그런 공명의 지점을 찾으면 저도 배울 점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분들도 저에게 기대하는 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시도들, 뭐 이주여성을 정말 정착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어떤 정말 주체성을 강화한다던가 문화기획을 한다던가 그런 영역들이 이분들에게도 되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서 서로를 되게 지금 궁금해하는 긍정적인 시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좋네요. 활동하시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많이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재밌어요. 이미 재밌는데 벌써 재밌어요. 그냥 그 사진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혹시 기대됩니다. 영상에 넣을 수 있다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제 어떤 대안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인트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에서의 삶은 무조건 대안적인 삶이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대안적인 삶을 살기에 또 지역이 좋은 선택지라고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현숙님께서는 굉장히 단단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늘 느꼈는데 그 현숙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참 이 가치관이라는 게 이전까지만 해도 되게 단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부서지고 재정립되고 부서지고 재정립되고 그래서 일단 제 가치관을 되게 이미지화하면 특정한 이데올로기보다는 되게 알록달록하고 울퉁불퉁한 그리고 그렇게 색깔이 반짝거리지 않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전에 정말 머리로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다양성이라던가 여성주의라던가 생태주의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공부했을 때 만났던 키워드고 근데 그 키워드를 직접 살아내면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라는 의심을 계속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런 것을 지향하지만 아직까지는 요 정도구나 혹은 이것을 실천하기엔 내가 조금 요런 좀 다시 또 방향을 우회해서 가볼까?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런 언어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 70이 되면 그때 내 가치관이 뭐였을까라는 정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다만 북극성처럼 놓고 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혹은 숙제 이런 것들이 개개인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혹은 뭐 우리가 개개인이 다 다르지만 큰 틀에서 북극성처럼 놓고 가야 되는 키워드는 저한테는 좀 함께 간다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서 무엇보다도 그래서
오히려 좀 가치관을 내려놓게도 되는 게 가치관이 뾰족했던 시기에는 네. 자꾸 스스로 벽을 만들고 스스로 어떤 언어라던가 문화를 통해서 조금 달라 네.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의성군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제 옆집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거든요. 이들과 접속하고 이들과 만나기 위해서 혹은 이들과 매일 교류하는 게 있어요. 정말 인사를 나누고 막 서로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일 있었을 때 동네에 무슨 일 있었나요?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일은 이제 잘 끝냈어? 그럼 그런 대화를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저에 되게 가까운 지인인데 이분들과는 그런 걸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그 가치관에만 갇혀 있으면 이분들이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랑 어떤 입장이 같을까? 이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서로의 안녕을 나누고 지역의 아주 현실적인 이 공간을 쉐어하는 사람으로서 정보를 나누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과 내가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나는 그러면 정보를 얻었으니 이분들에게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살아가는데 이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저랑 가치관이 같고 멋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계속 생각했을 때 이웃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삶의 태도 그러면서 내 개인의 고유적인 그 얘기하는 북극성은 그런 게 혹시 침범당했을 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던가 어쨌든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키워드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정말 절대적인 게 아니라 요만큼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적으로 살 수 있을까 뭐 한 번이라도 일회용품을 덜 쓰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내가 대단한 페미니스트가 아니어도 한 번이라도 일상적으로 누가 차별받고 있다면 혹은 여성이 어떤 차별의 대상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내 삶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적용해보고 또 안 되네 혹은 이건 잘 되네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 현수님은 서울에서도 의성에서도 어떤 대안적인 삶 그리고 나다운 삶을 계속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아까도 대안적인 삶을 살아내기에 지역이 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것에도 공감해 주셨는데 서울에서의 삶과 의성에서의 삶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고 지역에서 사는 게 더 그런 삶을 추구하기에 좋다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다면 그거는 어떤 건가요? 이것도 사실 저는 서울도 살자면 오히려 이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보다도 훨씬 더 생태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제로웨이스트 샵도 많고 뭐 그런 강의도 많고 그런 공동체도 많고 그런 교육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지역에서의 강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만들어지는 예를 들자면 로컬 푸드들이 만들어지는 곳은 그러니까 먹거리를 우리가 고민할 때 그 푸드 체인이라고 하는 곳이 어쨌든 농부들이 그걸 만들고 있고 또 그거 농부들이 만들 때 현실적으로 생기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꼭 유기농을 먹어서 대안적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농민들이 내 이웃이 되었을 때 오는 관행농부더라도 농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내가 먹는 이 음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지? 유기농도 좋지만 분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렇지 않은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들의 삶은 가치가 없나?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목격하는 삶을 살게 돼서 저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삶이 아까 얘기했던 머리가 비대해지지 않는
그리고 이거를 결국은 소비로서,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회의감이 소비를 계속 반복해서 네. 정체성을 만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면 결국은 돈이 없으면 네. 내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저는 실제 그거를 뭔가를 막 내가 했어. 막 그런 공부를 하고 뭐 집회를 나가고 했어. 근데 돌아오면서 편의점에서 유기농 음료를 하나 사 먹어야만 내 정체성이 완성되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소름 돋는 지점이 스스로 네. 뭘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서울에서는 계속 소비를 해야만 내가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느낌인 거야. 네. 그래, 난 이런 사람이야. 근데 되게 위험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골에서는 혹은 이 지역에서는 얘기한 것처럼 내가 소비하지 않아도 내 이웃이 그런 일을 하고 있거나 네. 조금 더 그런 거를 목격하게 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네.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유기농이 좋다 이런 것들도 그게 정말 맞나? 그걸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네. 고민이 풍성해지고 다양해지는. 네. 그래서 그 경험이 저는 대안적인 삶이라고 했을 때 그 가치 안에는 정말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함께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 함께의 영역이 혹은 좋은 것이 뭐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되게 이렇게 활발한 상태, 네. 깨어있는 상태가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닐까. 네, 그 점에서는 좀 더 장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서울 밖에서의 삶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우선은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 얘기한 이 흐름이 되게 로컬과 지역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아주 많아졌고 네. 정책으로나 그래서 마치 되게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조금 그렇다면 약간의 심호흡을 좀 하고 나한테 일단 맞는 속도를 좀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하는 거건 뭐 서울에서 하는 거건 나를 좀 이해하거나 지역살이와 내가 얼만큼 맞을지를 좀 충분히 탐색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내가 탐색이 필요한 사람인지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날카롭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상태. 네. 그래서 사실은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시기면 네. 나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좀 강화해서 지역으로 이주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구체화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 시기라는 게 다 다르겠지만 네. 내가 좀 더 탐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비단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정말 40, 50, 60이더라도 탐색이 필요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삶에서 갭이어의 시간일 수 있고 그럴 때는 충분히 좀 탐색을 이 흐름에 도취되지가 빠져들지 말고 충분히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와도 늦지 않다. 네. 지역은 제가 느끼기에는 급하다고 얘기하지만 급하게 왔을 때 아무도 그걸 책임져 주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쩌면 다정하지만 굉장히 냉정한 곳이고 그 사회적 안전망이 서울보다도 전 약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를 조금 더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보호 안전장, 그러니까 저는 강의할 때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막 부딪힐 때 어떡하세요? 혹은 힘들 때 어떡하세요? 라고 하는데 힘들 때 내가 나를 해소할 수 있는 혹이 한 8개가 있는 거예요. 이 혹을 떼서 이럴 때 쓰고 네. 저기서 힘들면 이걸 해소하고 여기서 힘들면 이걸 해소하고 그게 적어도 5개 이상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또 갈등이 생겼을 때 위기에 부딪혔을 때 내 무기가 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나이 많은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찍어 누른다 그러면 우리 아빠는 더 많다 나이가 내가 누뚱이인 걸 어필하는 그러니까 아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뭐 저는 이런 걸 잘해요. 전 이런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무기가 많아야 돼요.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렇게 공격한다 그러면 저희 아빠 41년생이신데요.
어쩔 건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간 주춤하는 혹은 되게 정책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면 네. 정책에 대한 막 공부를 해서 저는 이 정책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음식을 해가지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이 아니라 네. 가치관이 아니라 밥을 같이 먹으면서 또 관계를 만들어 가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위기를 돌파하는 무기도 최소 3개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일에 대한 전문성에서 네. 어떻게 돌파할 건지 관계에 대해서 내가 위기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무너졌을 때 혹은 위기가 왔을 때 나는 뭐 예를 들어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네. 산에 가야 되는지 친구랑 수다를 떨어야 되는지 뭐 그런 식의 조금의 그 자기의 보이지 않는 네. 갑옷과 무기와 어떤 그 혹들과 그런 것들을 좀 갖추고 와도 늦지 않고 네. 그렇게 오면 오히려 저는 그 정착이라는 게 저는 이제는 한 지역에 쭉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네. 나한테 맞는 지역을 찾고 또 살다가도 또 이주하고 하지만 이 로컬이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곳에서의 삶은 좀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네. 혹은 저는 그리고 꼭 그렇게 되면 로컬이 아니더라도 서울에서도 로컬처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컬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든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내려오고 나서 저의 좀 전문성을 농촌 기농기촌 교육이나 정착 교육으로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 영역에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에 조금 더 이제 정말 넥스트 레벨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지금 하려고 좀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고 또 실제 이런 걸 도움 줄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초기에 생기는 정보의 문제들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일종의 비즈니스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도농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개발하고 있고 또 어떤 영리의 활동이 아니라 좀 비영리적인 활동으로서는 저한테 이제 이주여성이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다가와서 이주여성 정착과 관련한 활동들을 좀 더 이렇게 개발하거나 혹은 조금 더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도모하거나 좀 그런 활동들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시는 일들이 더 너무 기대가 되고 그 키트 개발되면 저도 꼭 활용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